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현우진이고요. 자, 또다시 N수생의 계절이 돌아와서 자, N수생을 위한 페어웰컴 제가 쭉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어제가 약간 좀 특이한 날이었거든. 자, 오늘 날짜부터 좀 확인 한번 해볼게요. 2025년 12월 6일 오늘 토요일이고 지금 저녁 7시 46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자, 어제가 2025년 12월 5일이었고 수능 성적이 드디어 발표가 됐어요. 자, 각자 성적표들을 받았을 거고 뭐 희비가 교차하는데 성적표를 받기 전에도 어차피 일단 수능 당일날 다시 해야 되겠다. 그냥 이제 뭐 할 수 있겠다. 뭐 이제 대학 갈 수 있겠다. 등등 여러 가지 일단 뭐 만감이 일단 교차했을 건데 실제 성적표를 받으면 완전 좀 느낌이 다르거든. 자, 본인이 일단 예상했던 것보다 의외로 조금 잘 나온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도 있고 그냥 이제 완전히 일단 뭐 다른 결과 일단 나온 친구도 분명히 일단 있을 건데 어쨌거나 지금 이 캐스트는 N수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친구들 위해서 자, 뭔가 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쓴소리를 할 건데 막 또 이제 농민봉개가 흥분하지 말고 그냥 제가 여러분보다 그래도 조금 더 오래 살았잖아. 그리고 이제 공부도 꽤 많이 해봤고 일도 좀 열심히 해봤잖아.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이 아주 이제 폭력적인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는지. 자, 저는 이제 수능 굉장히 폭력적으로 생각해. 이게 또 이제 얘기가 새는 것 같은데 예전만 해도 나름 이제 건강한 포인트도 있었고 괜찮은 포인트도 있었고 과목별로 밸런스도 괜찮았고 그냥 약간 공부를 좀 열심히 하면 그래 성적이 좀 올라가는 기미가 보이고 그런 게 있었는데 약간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불쌍하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이제 끌려가기도 하고 이제 그랬지만 너무 시험이 폭력적이야. 근데 어쨌거나 지금 한국에서 우리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이 수능이라는 고개를 무조건 넘어야지 일단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도 그 전국에 거의 40만 명에서 50만 명 이상이 일단 보는 시험이니까 누구나 이걸 일단 거친다고 했을 때 그래도 피할 수는 없잖아. 그치?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학을 가기로 마음 먹었으면 반드시 일단 이 시험은 그래도 산점을 일단 넘어야 되는데 이 폭력적인 시험을 어떤 방식으로 내가 슬기롭게 원하는 결과 비슷하게 도달할지는 제가 어제도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봤거든. 이게 과연 사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이제 그런 근본적인 얘기는 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어떤 하나의 미션을 해결하고 약간 큰 산을 넘는 그 과정이 일단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일단 집중하고 물론 그 과정에 집중하다 보면 결과도 당연히 일단 좋을 거니까 어쨌거나 자 이제 시험은 끝났지만 시험이 결과가 어땠는지 제가 나름 좀 분석을 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자 우리 천천히 일단 확인 한번 해보자. 2026학년도 수능 간략 정리라고 일단 써놨어요. 자, 예전하고 좀 달라졌던 거는 런이 있었지. 실제 확통런을 꽤나 많이 해서 확률과 통계 응시한 비율이 56.1%니까 절반이 넘어요. 그러면 어떤 친구들이 넘어갔나 생각해보면 예전에 미적분을 하고 있던 친구들이 이러다가는 뭐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일로 많이 넘어갔을 거고 기아를 하다가 넘어간 친구는 거의 없을 것 같아. 그냥 이제 뭐 기아는 기아 하는 친구들 일단 하던 거니까 꽤나 많이 넘어가서 비율일 때 역전이 됐어. 근데 이 평가원도 분명히 이제 런을 한다는 거 알고 사탐런도 많이 하고 과탐 두 과목을 다 챙겨서 보는 사람이 잘 없지.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현상 때문에 올해 확률과 통계도 약간 좀 변수가 많았고 미적분도 꽤나 변수가 많았거든. 자, 현재 응시자는 이렇게 일단 비율로 나눠져 있고 여전히 기아는 약간 기준금리랑 조금 비슷하고 앞으로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여전히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거나 올해 일단 미적분 수능 시험을 보고 분명 이 생각한 친구도 있을 거거든. 6월하고 9월은 뭐 같았는데 수능은 할 수 있겠다라고 일단 분명히 또 생각이 든 친구도 있을 거야. 근데 이건 본인의 취향이니까 본인이 맞춰서 일단 결정하시고 어쨌거나 자, 비율은 이랬고 만점자 수가 작년에 비해서 절반으로 떨어졌거든요. 절반가량 떨어졌는데 자, 전체 수학을 응시한 사람이 47만 명 정도 되고요. 진짜 많은 숫자야. 정말 많은 숫자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그 대학교 동기들하고 이제 외국 친구들한테 대한민국에서 이런 시험을 본단다 하면 다들 이제 기겁을 해요. 한날 한시에 동시에 다 시험 보잖아. 아무튼 47만 명 중에서 839명이 만점을 받았고 그 중에서 미적분과 기하를 다 맞춘 친구가 780명인데 숫자로 보면 문 많아 보이지만 비율로 보면 0.1%밖에 안 돼. 0.1, 뭐 0.2라고 치자. 적어. 그리고 확률 통계를 응시해서 다 맞은 친구는 약간 충격적이지. 0.01이야. 물론
확률 통계는 6월달과 9월달에 비해서 다소 조금 28번, 30번이 어렵기는 했어요. 근데 그 아주 예전의 난이도만큼 가형시를 확통만큼 어렵지는 않았거든. 그러면 본인들 스스로 요 정도면 되겠다. 요 정도면 되겠다 생각하니까 당연히 만점이 안 나오지. 근데 또 이런 변수도 있을 거야. 미적분을 하다가 좀 수학을 좀 치는 친구들이 안 되겠다 싶어 일단 확통론을 했으면 분명히 확률 통계 다 맞았을 수도 있어. 근데 어디서 틀렸을까? 공통에서 틀렸겠지. 그래서 어쨌거나 확률 통계 선택한 집단은 굉장히 만점자 수가 적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일단 결과 나왔어요. 그러면 이 수학 관련해서 뭐 수학도 마찬가지고 뭐 올해는 뭐 이제 듣기로는 뭐 생명과학 1 졸라 어렵다며. 그리고 뭐 또 화학 2 뭐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있고 뭐 아무튼 뭐 그런 얘기 많더라고. 애들이 뭐 찌부지면 다 얘기를 해주는데 뭐 이제 그냥 듣고 있는 거지 뭐. 시험이 어떻게 파괴적으로 나와도 모든 시험은 만점자가 있어요. 그리고 올해 이제 전국에서 전체 다 만점 맞은 친구가 5명이나 있다며. 대단해. 진짜 거의 뭘 해도 그 이제 약간 그 이렇게 이제 힘든 시험에서 전체 만점 받는 것은 독립시행의 확률이니까 거의 0과 1 사이의 확률을 계속 곱하고 그 뭐 날씨와 온도, 습도, 그날의 운, 뭐 하늘의 기운 다 맞춰서 일단 하는 거 아니야? 뭐 아무튼 대단한 거지. 자, 근데 등급 컷을 보면서 나름 여러분 지금 위치를 좀 잡아야 되는 게, 자, 잘 들어봐.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에서 원점수로 등급 컷이 87, 85, 85 이렇게 일단 되어 있는데 단순히 계산해 보세요. 100점에서 85나 87을 빼면 뭐 13이나 15가 되지. 그럼 이 말은 뭘까? 결국에 확률 통계에서 어려웠다고 한 문제는 28번 한 문제가 있어요. 28번 한 문제가 있어. 공통에서 어려웠던 문제가 21번, 22번이지. 그거 다 틀리고 나머지 맞으면 1등급이에요. 미적분도 솔직히 미적분은 요번에는 28, 29, 30 다 어려웠다고 보기 힘들어. 28 할만했어요. 29 쉬웠어요. 30 쉬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6월달, 9월달 너무 파괴적으로 어려웠던 거야. 근데 뭐가 문제일까? 6월달, 9월달 나왔던 그 특정 주제가 나올 걸 약간 컬트적으로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소재 문제가 나오면 스스로 거부를 하거든? 근데 수능 시험장 가서 거부를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약간 당황 탄 거지. 실제 30은 풀어보면 알겠지만 대단한 문제가 아니야. 그냥 문제 쭉 읽으면 할 수 있다. 그냥 이런 자신감이 들어. 근데 일단 기세에 밀리면 당연히 시험을 볼 수가 없잖아. 그럼 봐봐. 차 떼고 푸 떼고. 보세요. 21번, 22번 틀렸어. 28번, 30번 틀렸다고 치. 29번 틀리겠죠. 힘들어요. 3점짜리 거슬리는 거 없었어. 나머지 다 맞으면 1등급이야. 기아도 뭐 28번, 29번 없이 뭐 꽤나 어려운 거 있었지만 비슷한 시너리지. 그러면 과연 그냥 담백하게 생각했을 때 1등급을 맞는 게 그렇게까지 어렵나 생각해보면,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얘기지만 어려웠던 문제 쓱쓱 다 피하고 나머지 깔끔하게 맞추는 거는 쉬웠던 시험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너네 사실 그렇잖아? 15번 쉬웠잖아. 그치? 그리고 분명히 뭐 또 19번에서 의문사 당한 친구들은 습관이 잘못된 거고, 선택에서 4점짜리 3개 말고는 사실은 그냥 훌렁훌렁 그냥 주는 문제잖아. 그 다 맞춰봐. 1등급이야. 그치? 그리고 얘를 해석했을 때 1등급하고 2등급 사이에는 한 문제 정도가 있고요. 2등급하고 3등급 사이에는 두 문제 정도가 있고, 4등급은 그냥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저 이하는 정상적으로 공부했다면 받기가 조금 힘든데 이 세상 모든 거는 정규 분포 아니겠어요? 그치? 그럼 잘 봐봐. 전국에서 6, 70%는 실제 정확하게 아주 기본도 학습이 안 돼 있다는 게 또다시 큰 수의 법칙으로 증명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자, 포인트 첫 번째. 공통 고난도 21번, 20번. 그래, 그 두 개는 어려웠다고 치자. 맞아요. 어려워요. 그리고 선택 고난도 다 틀려 1등급이야. 그리고 1등급과 2등급 사이 간격이 약간 좀 타이트하지. 한 문제 정도 되고 2등급과 3등급 사이는 두 문제 정도 차이가 나니까 뭔가 경계에 애매하게 걸리면 안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멈추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차이가 명품한다 뭐 이런 이제 뭐 광고 문구도 있잖아. 조금만 더 하면 등급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등급을 나눌 때 문제가 뭐야? 경계에 걸린 사람들이 제일 문제되는 거 아니겠어? 아쉽게 경계에 걸렸다. 너무 짜증나잖아. 그치?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내가 더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자, 그리고 이거는 항상 의미가 없는 얘기인데 뭐 어떤 과목 선택했을 때 수학에서는 표준 점수가 유리하다 불리하다는 모든 것을 만점을 전제로 한다고 내가 수백 번 얘기하거든. 이번의 결과는 만점을 전제로 한 선택 과목별 표준 점수 차이가 미미했어요. 미적분과 계가 139점이고 확률 통계 137점이야. 근데 780만밖에 안 돼. 하나 틀리잖아? 확통은 별 차이가 없어. 그치? 아무튼 잘 생각해 보시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전반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성적을 뭐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그렇게 깔끔하게 일단 치르지 못했으니까 뭐 이제 N수라고 재수하고 일단 뭐 다시 일단 뭐 도전할 생각을 분명히 일단 했을 거고, 그 N수를 마음 먹는다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치? 근데 일단 마음을 먹었을 거고, 아니면 지금도 갈팡질팡하는 친구도 있는데,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N수를 종용한 사람이 아니에요. N수를 추천한 적도 없고 하세요라고 한 적도 없고 하지 말래요 한 적도 없고, 본인의 인생이야. 그치?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이 파괴적인 시험, 이 폭력적인 시험을 한 번에 다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말 정신을 잘 가다듬어야 돼.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지금부터 거의 1년하고 조금 덜 되게 남았잖아. 내 지금 날짜 정확히 기억 안 나. 내년에 11월 19일이야. 그치? 그럼 거의 그냥 풋대고 찻대고 그냥 1년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 남았으니까, 자, 첫 번째. 제가 매년 하는 얘기예요. 사연 없는 N수생은 없어. 나는 뭐 때문에 뭐 재수하는데, 뭐 때문에 삼수하는데, 그거는 얘기도 하지 마. 그러니까 본인은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남들을 대열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변명을 하는 것은 약간 본인이 위축되잖아? 자기 쫄리니까 변명을 하는 거잖아. 이게 디펜스가 아니고 그냥 변명이잖아. 그치? 생각하지 마. 사연 없는 N수생 없어요. 뭐 이제 뭐 국어시험 보다가 뭐 옆에가 딸그락딸그락 가지고 막 뺨싸르게 때리고 싶은데 씨발 이것도 내가 퇴장날 수 없으니까 뭐 그런 친구도 있었을 거고, 뭐 수학시험 보는데 뭐 배가 아팠는데, 아니면 또 이제 뭐 9번 푸는데 뭐 말려서, 뭐 13번 푸는데 말려서, 뭐 여러 가지 이유 있을 거 아니야? 사연 없는 사람 없어. 그 개개별로 다 챙길 수가 없으니까 그건 접어두고, 자, 첫 번째. 그냥 실제 학습으로 일단 연결시키면 인간은 보통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N수 마음 먹거나, 근데 또 설마 이런 사람도 없겠지? N수를 하기로 했는데 12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무슨 미안해, 가정의 달은 5월이야. 아무튼 페스티브 하니까 일단 뭐 또 술 좀 마시고 좀 놀고 뭐 붕어빵도 좀 사 먹고 뭐 이제 쭈레쭈레 다니다가 N수는 3월 달부터 하는 걸 누가 그래? 지금 그럴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해야 돼, 사실은. 지금부터 하면서 네가 했던, 작년에 했던, 그냥 작년에 얘기하자. 공부하면서 했던 똑같은 실수를 너 3월달까지 하고 똑같이 본인 발견할 거야. 본인이 잘못된 점을 아는데 그거를 하고 있는 본인을 발견하면 본인 스스로 굉장히 혐오스럽거든. 보면 이게 뭐 집마다 좀 분위기가 다르겠지만 그 부모님들이 너네한테 화를 확 하고 일단 내는 순간이 보통 언제냐면은, 물론 화가 많으신 부모님도 있고 아닌 부모님도 있지만 어쨌거나 사과는 나무에서 멀리 안 떨어지잖아. 애가 애가 본인이 싫어하는 본인의 행동을,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알고 있을 거잖아. 애가 그대로 하면 개 싫어해요. 그때 하고 소리 내는 거지.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지금 이제 12월이니까 12월 달, 1월 달, 2월 달 쭉 공부하다 보면 네가 고3 때 또는 N-1수를 할 때 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는 본인을 발견하게 될 거야. 근데 이 과정은 매일 생길 수도 있고 주기적으로 주 단위, 월 단위 계속 생길 수 있거든. 이 패턴을 깨야 돼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절대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가 없거든. 그러면 이런 얘기 하지 마. 재수는 2월 달부터, 3월 달부터. 아니야. 지금 본인 상황에 따라서 나는 상관없이 무조건 지금부터 그냥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너 또 이제 12월 놀고 1월 놀고 막 또 구정에 막 연날리고 막 자치기 하고 막 또 이제 뭐 만두 빚고 다 까먹어. 그럼 그때 또다시 노베이스가 돼. 3일부터 해봐. 날씨 이제 풀리고 막 따스하지.
막 이제 뭐 대학교 간 친구도 막 나가가지고 막 뭐 OT 가고 세터 가고 막 뭐 즐겁게 막 이러고 하하호호인데 나는 씨발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억나는 하는 근해 공식도 기억 안 나. 진짜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딱 연필을 잡는 순간 연필을 이렇게 잡으려는데 연필이 안 잡혀. 왜 안 잡았으니까. 그냥 하기로 먹었으면 마음 먹었으면 지금부터 하세요. 자, 그리고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보통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도 또는 생활 습관적으로 계속 비슷한 실수 패턴이 나올 거니까 그거를 잘 찾고 이미 알고 있을 거야. 그 행동을 고쳐야 돼. 공부하는 습관도 마찬가지, 생활 습관도 마찬가지야. 그게 고쳐지지 않으면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리고 그런 사소한 습관들을 잘 고치면 나중에 너네가 뭘 할진 모르겠으나 어떤 일을 해도 분명히 플러스의 방향으로 도움이 될 거야. 아,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야. 기본적으로 성실해져야 돼. 너무 중요한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그런 게 있잖아. 뭐 호사분면이라는 게 있어. 아이, 그 나중에 한번 찾아봐. 그러니까 이제 뭐 회사 생활 또 일하는 거 보면 뭐 이제 이런 거 있잖아. 뭐 호사분면도 있고 뭐 이제 아 이건 쓸데없는 얘기야. 아 이건 커트. 아무튼 됐고 성실한데 일 잘하는 게 최고 아니야? 성실한데 일을 못해. 그건 이제 함량 부족이지. 그치? 성실하지도 않은데 일도 못해. 최악이지. 어쨌거나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연히 과거에 실패 원인이 있을 거고 이거는 어느 누구도 얘기해 줄 수 없어. 네가 너무 잘하고 있을 거야. 비슷한 결이야. 고쳐야 돼. 본인의 실수, 그 본인의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개선해야지 발전이 되는 거고 바뀌지 않으면 허송세월이야. 안 하는 게 낫다고 봐요. 난 솔직히 안 하는 게 낫다고 봐. 그냥 뭐 하던 대로 뭐 고3 때처럼 또는 N-1 할 때처럼 뭐 그냥 뭐 시간은 흐르고 뭐 이제 뭐 공부는 하는 거고 뭐 이제 이때 되면 유런 나오고 이때 되면 드릴 나오고 킬링 해프 또 나왔네? 아, 또 문제 한번 풀어볼까? 아, 난 또 이제 한번 기조에 맞나 안 맞나 평가 한번 해볼까? 그따위로 해가지고 공부 안 된다니까? 뭔가 잘못된 게 있었을 거야. 그거 네가 더 잘 알고 있어.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 6월달, 9월달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안 한 것 같아. 수능 같은 데 폭탄 던지지.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야. 국어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마찬가지고 탐구도 마찬가지지.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이유를 토달지 말고 그냥 본인이 잘못된 점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거니까 그냥 고치세요. 당연히 한 번에 고쳐질까? 안 고쳐지지. 천천히 조금씩 고쳐. 그리고 더 좋은 방향을 계속 가야지 매번 이게 실패하고 잘못된 것만 발견하면 이게 자기 비하로 일단은 떨어지거든? 그럼 뭐 오겠어? 우울증 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 왜? 굉장히 고독한 시간이야. 그렇잖아. 원래 공부하는 게 이제 제일 힘든 거는 나와의 싸움이 제일 힘들거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매일 공부를 하고 오늘도 지금 대바람처럼 나와가지고 이제 촬영하고 오늘 제가 드릴 7이 이제 드릴 7 수학일을 완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어제 뭐 성적표 나오고 해가지고 이제 찍고 있는 건데 나도 이제 뭐 당연히 뭐 생활 습관이 완벽하지 않지. 그러니까 나도 내가 뭘 잘못된지 알아. 근데 똑같은 실수를 매일 반복하진 않거든. 근데 좀 나은 방향으로 이제 조절도 하면서 일단 가는 거지. 아무튼 뭐 얘기가 길었으나 좀 잘 살아. 제발 내가 너네 다 찾아가가지고 코치해주고 해봤자 그게 되겠냐? 내가 옆에 앉아가지고 너 공부하는 거 무슨 이제 뭐 막대기 같은 거 들고 뭐 이제 막 이렇게 코치하고 이게 되겠어? 안 돼. 그게 될 게 아니니까 너네 이제 성인이잖아. 본인의 책임을 질 때가 됐다는 거야. 그치? 근데 이것도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 나가서 뭐도 못해. 알겠지? 아무튼 지금 얘기가 좀 길었으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일단 봅시다. 이제 수능으로 돌아와서 작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난 지겨워 이제. 평가 시험에 기저에 놀아야지 마. 이게 올해가 또 마지막일 수도 있어. 왜? 이게 지금 선택 과목 체제 때문에 이 개지랄이 난 거를 본인도 지금 수습하기 힘들 거야. 근데 아주 귀신같이 맞춰놨지. 봐봐. 다시. 어디였어? 거의 귀신같이 맞춰놨지. 뭐겠어? 너네 대상으로 그냥 집단 실험한 코호트 실험은 지금 50만 명 데리고 한 거랑 마찬가지야. 아무튼 이제 맞춰놨어. 기재 놀아야지 말라는 거는 이들은 뭐 이제 이들 뭐 난 누군지 몰라. 6월달 시험, 9월달 시험 내면서 이게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작품을 읽히고 의미 있는 영어 지문을 읽히고 의미 있는 수학 문제를 풀자. 그런 의미는 퇴색된 것 같아. 예전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미
이 3파전이 되면서 선택 과목 체제 되면서 제일 신경 쓰는 건 전체 분포랑 표준 점수 유불리 때문에 매년 시험이 개지랄이 나는 거야. 그 지금도 올해도 사실상 개지랄이 났으나 분포는 이쁘지. 그러니까 이들 수준에서 만족. 뭐 아무튼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 근데 여러 가지 정황에서 봤을 때 작년에 애들이 이상할 정도로 이거 수험생들도 유행이 있어요. 매년 좀 다른 유행인데 예전에는 또 이제 후반 율동들이 있었어. 코로나 때쯤에 이제 후반 율동들이 굉장히 많았지. 호강에 받쳐 요강에 똥산 새끼들. 자꾸 뭘 해달래. 근데 이제 그 코로나 겪은 친구들은 뭔가 좀 진짜 부족하긴 하더라. 그러니까 약간 좀 뭐 이제 약간 통제가 안 되니까 공부를 안 하지. 그러니까 자꾸 뭐 해주세요. 이때 내가 제일 충격받았던 게 오늘 그냥 뭐 얘기한 김에 다 해버리자. 그때 3월달 시험이었나? 아마 이제 집에서 봤을 거야. 갑자기 실시간 검색어에 라디안이 뜨더라고.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다들 검색하면 시험지 보고 있다는 거지. 근데 라디안도 모르고 뭘 시험을 봐. 근데 아무튼 그리고 또 이제 실물리에도 있지. 실물리에는 언제 많았냐면은 2017학년도, 18학년도, 19학년도 이때쯤에 실무 평가단들이 되게 많았어. 그냥 이제 문제를 풀고 그때만 해도 평가원스러움이라는 게 사실 있었어. 그러니까 풀고 나서 본인 입맛에 좀 안 맞으면 이건 평가원스럽지 않아. 자꾸 이제 실무 평가를 하는 거야. 그리고 작년에 진짜 이상할 정도로 기조모세제에 등장했거든. 자꾸 기조를 따져요. 근데 내가 매년 얘기하는 게 6월달 시험, 9월달 시험, 수능 시험은 특별한 기조라는 게 없어. 이들이 제일 집중한 건 뭐야? 난이도를 어떻게 맞춰서 표준수 이쁘게 분포를 시킬까? 그냥 이게 일단 제일 관심사니까 특정 주제가 뭐가 나왔다 안 나왔다 이거는 이들의 관심은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작년 수험생들, 그러니까 2025년 올해 수능 본 친구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독할 정도로 기조에 집착하고 그러다 보니까 특정 주제가 나올 거라고 약간 컬트적으로 본인 스스로 일단 믿고 있다 보니까 그 외 약간 본인이 생각하는 그 비껴나가는 뭐 문제를 출제하거나 문제가 나오면 이건 안 나와. 기조에 맞지 않아. 요딴 얘기를 해. 그러니까 결과가 안 좋지. 근데 당장 수능 시험만 보더라도 특히나 이제 미적하는 친구들 잘 기억해봐. 6월달, 9월달 솔직히 어려웠잖아. 그치? 수능시험 미적분 솔직히 안 어려웠잖아. 솔직히 상대적으로 6월달과 9월달에 비해서 많이 쉬웠던 거 맞지? 근데 왜 잘 못 풀었을까? 스스로 30번 같은 뭐 변곡 접선 또는 뭐 접할 때는 안 나올 거야. 항등식만 나올 거야. 합성함수 뭐 쪼개서 일단 보는 것만 나올 거야. 생각하니까 당연히 시험 못 푸지. 그치? 그래서 결론은 뭐겠어? 이것도 매번 얘기하잖아. 6월달 시험, 9월달 시험, 수능 시험 독립시행이니까 내년에도 놀아나면 안 된다는 거야. 6월달 시험 보고 잘 봤으면 땡큐. 하지만 이런 스타일로 안 나왔을 때 내가 과연 더 잘 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9월달도 마찬가지. 그리고 데뷔할 때 이것도 괜찮아. 6월달, 9월달과 비슷한 느낌 원 트랙하고 나머지 트랙은 여집합으로 가는 거야. 그게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이지. 나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 그리고 나는 그렇게 대비를 시키잖아. 자, 아무튼 그렇게 일단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어쨌거나 작년에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평가원을 100% 우리가 신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대비하는 게 너무나 일단 맞기 때문에 뭐 6월달 시험에 이랬네, 9월달 시험에 이랬네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항상 6월달이 나오면 오히려 생각해야 돼. 그 외를 생각해야 되고 9월달 시험 보면 그 외를 생각해야 돼. 아무튼 기조라는 거 없다는 걸 일단 파악해 주시고 자, 그리고 세 번째 뭐 이건 모든 수험생들 이거 뭐 N수생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수험생의 특징이거든. 시작은 창대하지만 끝은 미약하고 미미해요. 뭔가 처음에 보통 재수 시작할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커리큘럼 영상들, 그다음 뭐 교재들, 이제 또 무슨 쇼핑을 할까 자꾸 보면서 이건 이랬네, 저건 저랬네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이제 실패한 이유가 커리큘럼을 잘못 짜서가 아닐까? 아니야. 그냥 네가 공부를 덜 한 거고 정확하게 안 와서 일단은 결과 이렇게 된 거니까 일단 너무 처음부터 또 계획을 막 엄청나게 일단 막 세워가지고 뭐 하겠다 하면 너 3일도 못해요. 3일도 못해.
계획을 세울 때 너네 보통 이제 잘 봐봐. 월 단위 계획이 있고 주 단위 계획이 있고 일 단위 계획이 있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주를 이분할을 하는 거야. 나름 이분할 하는 거야. 월요일부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수요일까지, 그리고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일요일 하루, 뭐 이제 이건 일요일이 아니어도 괜찮아. 하루는 스페어로 두는 거야. 왜? 네가 계획한 거를 당연히 깔끔하게 기계처럼 다 할 수가 없어. 하루가 스페어가 있어야지만이 못했던 거 할 수 있는 거야. 그렇다고 뭐 이렇게 노르라는 건 아니지. 자, 어쨌거나 계획 세우는 거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보통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N수를 결심하거나 N수가 결심 초반에는 왠지 모든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뭐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면서 올해는 이 커리큘럼 타고 이 문제집을 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데 지키지도 못할걸? 대부분은 30%도 못해요. 30%면 그래도 하는 거지. 보통 이제 한 3일 하다가 다시 원점, 3일 하다가 원점, 자꾸 3일 천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어쨌거나 계획을 현실적으로 세울 수 있어야 되고, 그 악순환을 그걸 끊어야지만이 그 다음 레벨을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건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네 나중에 일할 때도 마찬가지야. 계획 잘 세워야 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역량은 본인이 제일 잘하는데, 만약에 그것도 모르고 있다면 진짜 공부를 안 해본 거야. 공부를 좀 해봤어야지 내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그 양이 가늠이 되거든. 맨날 플래너에 색칠하고 써놓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2개밖에 못했어.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근데 그렇게 계획을 잘못 센 이유는 뭘까? 안 해봤어지.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월달부터 공부해야지 이거는 성립이 안 돼요. 이미 그냥 지금 시작하는 게 맞거든. 12월, 1월, 2월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실패를 겪어야 돼요. 또 그래야지 수정이 돼. 그래서 3월부터 리셋해서 다시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당장 뭐 내년 수능까지 계획을 다 세울 수 없으니까 지금 12월이니까 그냥 오늘부터 공부한다고 쳤을 때 또 내일부터 하겠죠. 네 알아서 하세요. 어쨌거나 3월까지, 3월도 멀어. 12일이니까 딱 3달이잖아. 2월 달까지, 2월 말까지 계획을 세워. 그리고 월 단위로 쪼개. 그리고 주 단위로 쪼개. 그래서 디테일하게 뭘 해야 돼? 목표를 세워. 그걸 끝내는 게 맞지. 잠깐 6월 달, 9월 달까지 길게 세우는 거 아니야. 못해 어차피.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엄청난 실패를 겪을 거니까 그 실패를 바탕으로 본인이 자꾸 바꿔야지 뭔가 바뀐다. 자, 아무튼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 얘기 한번 봅시다. 이 공부를 할 때 뭐 이건 공부뿐만 아니라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살아갈 때 도움 얘기니까, 보통 이제 N수생들은 그래도 고3들보다는 시간이 많잖아. 그러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공부하면서 계속 편식을 해요. 편식을 해. 그러면 그냥 하루에 수학을 좀 좋아하는 애를 계속 수학만 해. 탐구전에 계속 탐구만 해. 절대 그러면 안 돼. 하루에 모든 과목을 조금씩이라도 매일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수능 보는 과목이 국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영어도 있고 너네 탐구 2개 이렇게 보지. 그렇지? 그리고 또 이제 뭐 한국사도 있고 제2외국어 있으나 이제 이 둘은 좀 내비두고 매일매일 봐야 돼. 하루라도 빼먹으면 안 돼. 그걸 나름의 목표를 좀 삼아봐. 이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국어 공부 싫어하는 친구도 있는 거 알아. 수학도 싫어하는 친구도 있는 거 알아. 당연히 일단 사람마다 취향이 다를 거 아니야? 이거 하루 빼먹기 시작하잖아? 그 다음에 책을 못 열어요. 하루 빼먹잖아? 그 다음에 못해. 그냥 하루에 무조건 분할해서 모든 과목을 다 공부를 해야 되고, 단 수학은 한 과목으로 치면 안 돼. 3과목이지. 그치? 그 3과목 매일매일 건드려야 된다. 자, 그 정도 기억해 주시고, 자, 그리고 자, 생각보다 이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정말 경탄스럽거든. 정말 이제 두렵기까지 해. 공부를 이렇게 안 할까? 또 이렇게 못 할까? 그러니까 성적이 안 좋다니 공부할 방법을 모르고 안 해봐서야. 보통 학생들이 이게 시간이 많아지면 계속 뭔가 앉아가지고 뭐 쭈적쭈적 뭘 하는데 사실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왜 그런지 보면 지가 아는 것만 계속 공부해요. 자, 여기 써놓은 거 잘 봐봐. 공부의 기본은 일단 아는 것의 비율을 이 정도로 두는 게 맞아. 왜? 아는 것은 너네가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휘발당할 수가 있어. 아는 것의 기본 농도를 계속 유지하는 거야. 그리고 모르는 것을 주로 공부를 해야 돼. 보통 고3도 마찬가지고 N생도 마찬가지로 실패한 이유는 1년 내내 뭔가 하기를 하고 뭔가 하기를 하는데 행동을 하기를 하는데 공부하는데 행위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만 매일 쳐다보고 있어. 그리고 요즘 애들 특징이 손으로 안 쓰더라고. 그냥 눈으로 계속 봐요. 눈을 계속 봐.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자기가 계속 써보면서 뭘 경험해야지 되는 거지. 그 또 한 가지 착각하는 거는 본인이 얄팍하게 알고 있는 그 습자지보다 얇은 그 지식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본인이 들어본 것과 실제 엑시큐션이 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야. 그래서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아는 것도 계속 유지를 시키면서 하루에 정말 고통스러울 거야. 이러면 진짜 뇌가 지진이 날 거예요. 뭐 가볍게 비교를 해주면 너네 집에서 수학 100분 공부할 때랑 수능 시험장에 수학 100분 시험 볼 때 집에서 100분 동안 공부하라고 하면 뭐 중간에 이제 일어나서 뭐 갑자기 뭐 기지개 펴고 화장실 갔다가 뭐 냉장고 열어도 뭐가 있나 뭐 이제 냉장고 질량 보시면 똑같지 뭐. 빙글빙글 돌다가 집중을 안 하거든. 100분 동안 시험 보면 자기가 모르는 게 한 50% 되잖아. 풀 집중을 해. 진이 빠이지. 그리고 밥 먹을 기운도 없잖아. 사실 매일매일 공부를 이렇게 파괴적으로 해야 돼. 파괴적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니? 아무튼 열심히 레디컬하게 좀 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수능 시험이랑 이 폭력적인 시험 때문에 설마 이런 게 나올 수 있을까까지 잘 챙겨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뭔가 핵심 있고 사이드가 있고 옌병 이런 게 있잖아. 요즘 시험 또 옌병 이런 것도 나오지. 그러니까 요번에 나왔던 그 뭐니? 수능 시험이 22번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이제 확대 축소를 정확하게 포인트로 일단 내셨겠지? 근데 식으로 연립해도 가능하지? 근데 보통 집에서 문제 풀 때 그냥 본인이 생각한 그 영화 같은 시나리오처럼 탁탁탁 맞아 떨어지는. 그러니까 보통 문제 풀 때 이 생각 많이 하잖아. 문제풀이의 시작이 있고 문제풀이의 끝이 있어. 직진만 하고 싶은데 직진만 해선 절대 실력이 안 늘어요. 집에서는 또 연구를 시험장에서 하면 안 된다. 이렇게도 가봤다가 될까? 이렇게 가볼까? 이렇게 가볼까? 이렇게 가볼까? 아니면 조금 더 다듬어서 이렇게 좀 가볼까? 다양하게 연습을 해놔야지 시험장 가서 거의 직진에 가까운 풀이가 나오는 거지. 집에서 안 되는 거는 시험장에서 절대로 안 돼요. 단 집에서 되는 거는 시험장에서 될까 말까야. 그게 시험의 무서움이지. 자, 아무튼 공부하는 비율을 이렇게 생각하자.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 설마 있던 게 라는 것의 비율을 좀 잘 지키면서 보통은 모르는 게 많을 거야. 모르는 거를 공부해야지 당연히 성적이 오르는데, 자, 이제 거꾸로 다시 돌아가 보자. 내가 이걸 보면서 매년 이제 생각하는 거는 너네가 뭐 대가리가 빠가다 뭐 이제 뭐 IQ가 실내 온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물론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 그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집단이 너무 커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왜 저 47만 명이 다 누구나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않았을 거잖아. 그치? 그냥 전체가 있으면 보통은 절반은 그 절반이라고 하면 정규분포에서 평균이잖아. 별로 그 과목에 대한 흥미가 없어서 그냥 이제 손 놨다라고 치면 이 경계만 봐도 전국의 70%가 그냥 제 생각엔 노배예요. 근데 또 되게 듣기 싫어하더라고. 근데 미안해도 노배야. 아는 게 없어. 아니 잘 봐봐. 어떻게 그래 1년 동안 그렇게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65점을 맞고 76점 맞지? 아 이거 되게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기분 나쁘라고 한 얘기가 아니야. 잘 봐봐. 76점이면 24점이 까진 거고 4점짜리 6개를 틀렸다는 거고 그리고 65점이라고 하면 뭐 35점이니까 뭐 4점에 3점 골고루 틀렸을 거 아니야. 솔직히 시험지 다시 한번 봐봐. 1번부터 13번까지 틀릴 수 있는 문제가 없어. 공부를 했다면. 너네가 그렇게 따지는 기조를 다 고려하더라도 틀릴 수가 없는 너무 쉬운 문제야. 그러면서 가장 쉬웠던 게 또 12번 아니야? 오히려 9번이 계산이 더 많았지. 9번, 10번, 11번, 12번, 13번까지 봤어. 제일 쉬웠던 게 또 12번이고. 그 다음에 15번? 너무 쉬웠고. 14번? 그 삼각함수 도형 문제. 뭐 이제 그거에 뭐 걸려 넘었잖아. 뭐 그거는 이제 그렇다고 치자. 주관식도 20번까지 너무 쉬웠잖아. 솔직히 너무 쉬웠잖아. 그러면 그것도 안 했다는 거잖아? 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항상 그 정규분포의 쓸쓸함에 대해서 되게 고민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얘네가 거의 뭐 만점이라고 치자.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공부를 안 하잖아. 안 하니까 결과 저렇게 나오는 거고 깔아준 집단이 뭐 7등급, 8등급, 9등급 뭐 사실 6부터 아니 5부터 안 했다고 보는 게 맞죠.
근데 지금 3, 4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하는 둥 마는 둥이야. 그렇잖아. 하는 둥 마는 둥. 그러니까 뭐를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데 저 집단이 가장 유난스러워. 그것도 되게 짜증나. 얄팍하게 알면서 아는 척. 잘 모르면서 왠지 나는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이렇게 성적이 나온 친구들은 수학만의 문제가 아닐걸? 왜 모든 과목에 대해서 애티튜드가 비슷할 거니까 당연히 본인이 실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실제 하는 거 완전 다르기 때문에 성적이 좋을 수가 없지. 그럼 수학만 놓고 봤을 때 솔직히 공부를 꼼꼼하게 했다면 이 점수는 나오면 안 되는 점수잖아. 그치? 그게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이거 듣고 기분 나쁘면 전 진짜 이거 일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정확히 했다면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치? 아무튼 그래서 나는 전국의 70%는 항상 노베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또 그 친구들 공부 습관 또 뭐겠어? 맨날 자기 아는 것만 보고 있고 자기가 좀 듣기에 좀 복잡하거나 어려운 얘기가 나오면 멀미가 나는 저런 얘기를 왜 하고 있지? 어? 저게 나중에 쓸모가 있을까? 있으니까 얘기를 해줄 거 아니야. 있으니까 얘기를 해주고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게 진짜 무서운 게 너네 수능시험장 가봐서 알겠지만 너를 기준으로 사방팔방에 대부분 너보다 시험을 못 본 친구들일 거야. 그치? 그럼 내 입장은 어떻겠어? 대부분 내가 마주한 친구들은 당연히 그 70%에 들어간 친구들이 더 많을 거 아니야? 정말 기이한 질문을 해.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시판이 우리 질문 게시판이야. 들어가면 정말 어떻게 이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질문하지? 아니 궁금하면 검색이라도 해보면 되는데 또 그 친구 또 검색을 안 해. 왜? 본인이 원투원 케어를 꼭 받고 싶어 해요. 유난스럽다는 거지. 유난스러운 사람 치고 뭘 깔끔하게 잘 해낸 거 본 적이 없어. 그러면 이 등급들의 친구들은 뭐가 문제일까? 그냥 공부를 다시 해야 돼. 왜? 아는 게 없는데 아는 척을 또 졸라게 많이 한다니까? 그냥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생각하고 처음부터 다시 해. 그러면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본인이 뭐 이제 얄팍하게 뭘 알고 뭐 실수했다 다 찻대고 풋대고 그냥 이 정도 등급대 친구들은 그래도 뭐 공부를 해서 일단 결과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정말 총체적 난국이야. 미안해, 총체적 난국이야. 어떤 단원에 어떤 과목이 있는지조차 이게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이제 건물이라고 치면 물이 여기도 새는데 저기도 새고 뒤쪽에서 앞에 새고 오늘은 괜찮아 내일 또 새고 이런 식이야. 그냥 전반적으로 구멍이 많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원래 그게 기본이야. 그리고 아마 이제 그 알아가는 것의 즐거움도 잘 못 느꼈을걸? 왜? 본인이 생각하기에 불필요하거나 본인이 생각하기에 뭔가 좀 복잡하다 싶으면 이런 거 몰라도 돼 라고 본인이 전문가도 아니면서 본인이 일단 커트를 해. 이게 수학 공부도 마찬가지고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고 국어도 마찬가지고 아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보이는 게 많아지거든. 해상도가 높아져. 그걸 좀 겪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나 이거 아는데 이런 얘기 절대 안 할 거야. 더 알고 싶어 이제. 아무튼 그걸 좀 겪었으면 좋겠어. 2등급 때 친구들은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하는 게 맞아. 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가 문제인지를 진맥도 못 짚어요. 그냥 처음부터 1단원부터 그럼 또 생각하지. 지수로고 내가 이걸 또 해야 돼? 너는 해야 돼요. 왜? 당장 올해야 지수로고 관련해서 뭐 거듭 제곱도 안 나오고 지수로 계산한 것도 안 나왔지 사실. 내년 나올 수 있다니까. 그렇잖아? 그렇지? 전반적으로 구멍을 잘 채워서 그냥 마인드를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감자 박스다라고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다시 채워야 돼. 그러면 실제 성적이 이렇게 점차 오를 거고 이게 공부하면서 알아가는 것에 즐거움 느끼는 순간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거든. 보이는 게 진짜 많아져. 보이는 게 진짜 많아지고 너네 뭐 단순히 뭐 예를 영어 단어 몇 개만 외워도 뭐 당장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봐도 이제 그 단어 나오면 오씨 뭐 이런 거 있잖아. 수학도 그게 된다니까. 알아가는 게 즐거움 느끼면 공부를 더 하고 싶어지고 더 집요해지고 더 알고 싶어지고 이건 이렇게 쓰이는구나 저렇게 쓰이는구나 더 알게 되니까 어쨌거나 이 집단 노베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 아무튼 그 분들은 조금 열심히 할 필요가 있고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본인의 등급대랑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내가 매년 한 얘기가 고1 수학은 아직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잘 들어봐.
지금 현재 시험 보는 과목이 수학 1이 있고 수학 2가 있고 미적분이 있고 확통이 있고 기하가 있어. 물론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전국의 70% 노배들은 얘도 본인이 선택한 것도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아는 척을 졸라게 많이 해. 어디서 들어는 봤으니까. 근데 그 외 친구들이 뭔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도 뭔가 딱 한계선에 다다르는 그 지점이 생기거든? 그럴 때는 그 지점을 공략하는 게 아니야. 다른 데를 보는 게 맞아. 보통 미적분이나 수학투에서 뭔가 한계치를 못 넘고 계속 비슷한 상태로 이제 약간 좀 유지가 되는 친구들. 아니 이게 내가 딱 요 순간만 넣으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못 나갈 때는 그 과목을 공략하면 안 되고 그 이전 과목을 봐야 돼. 그게 고유 수학이야. 이거는 수학 1도 마찬가지, 수학 2도 마찬가지고 미적분도 마찬가지고 확통은 그렇지 않기는 해. 그냥 단독 과목이야. 기하도 물론 이제 조금 이제 뭐 이제 아무튼 뭐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뭐 이제 합편 뭐 이제 공통수학 2 뭐 그 정도에 대한 관련이 있지만 그렇게까지 영향은 없어. 오히려 중학교 수학이 더 문제지. 자, 그러면 고유 수학이 중요한 이유는 일단 계산 피지컬을 늘릴 수가 있고요. 식을 조작하고 다루는 능력이 일단은 괜찮으실 거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수원, 수투, 미적분에 다 도움이 돼. 그래서 하는 거야. 그러면 또 어느 정도 안다라고 분명히 생각할 건데 절대 그러지 않을 거거든. 또 이거 책 펼치면 다항식부터 나오니까 이게 뭐 다항식이고 단항식이고 뭐 이게 문자고 뭐 상수고 그걸 보라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뭐 구분하는 것처럼 조금씩 봐. 그러면 신기하게 이런 일이 생기거든. 이 단원을 보다가 실제 우리가 수능 보게 되는 과목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녹여져서 그냥 나와.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배울 때는 점차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업부터 시작해서 뭐 수원 수투 이렇게 쭉 올라가지만 오히려 거꾸로 가보면 역으로 보이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보라는 거야. 자, 아예 부족한 그 노배 친구들은 그냥 노배 공통수학 1하고 공통수학 2부터 일단 출발하면 분명히 중학교 수학의 구멍이 살짝 메워질 거야. 아는 거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좀 어느 정도 등급이 되는 친구들은 피지컬을 올리기 위해서 시발점 공통수학 1과 시발점 공통수학 2 정도 보면 신기하게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능 보는 과목에 쓰이는 내용이 너무 많아. 사실 이번 수능 시험에 나왔던 22번에 해당되는 확대 축소도 사실 공통수학 2에서 일단 다루고 가거든. 그래서 여러모로 일단 쓸모가 있으니까 이것도 잡고 한 번에 일단 끝내자는 게 아니고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정말 시야가 터질 거야. 그럼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이 과목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과목을 직접적으로 건드릴 필요 있는 친구도 있지만 대부분은 거꾸로 가는 게 맞다는 거지. 그래서 어쨌거나 고유 수학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뭐 계속 같은 결의 얘기인데 분명히 작년에 공부를 했는데 시발점하고 수분감 유령 또 해야 되나요? 기출문제 또 풀어야 되나요? 지금 본인 성적이 100분위에 99%가 나왔는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내가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서 재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또는 N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아까 얘기했잖아. 전국 70% 노벨이니까 다시 해야 돼. 다시 보면 느껴지는 점이 분명히 다를 거야. 봤던 거 씨발 또 봐야 돼. 봤던 거 또 보는 게 재수예요. 봤던 거 또 다시 보는 게 삼수야. 봤던 거 또 다시 보는 게 사수지. 또 다시 보는 게 오수 아니겠어? 모든 숙명 어쩔 수 없어. 다시 봐야 돼. 근데 또 보면서도 내가 맨날 아는 거를 그럼 그냥 본인 성적 맞춰 대학 가고 대학 가서 새로운 거 배워. 근데 하기로 마음 먹었다며. 다시 하는 거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최대한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되고 자꾸 내가 뭘 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근데 또 정반대로 나는 매일 뭘 모른다고 생각도 안 좋아. 선을 잘 지켜야 돼. 근데 이 모든 짬은 어디서 나오겠어? 일단 공부를 좀 많이 해봐야 돼. 그러면 나름 좀 결론 내리면 우리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3월달 돼서부터 재수를 해야 되고 N수를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지 말고 어차피 지금 시간 있지. 12월, 1월, 2월 하면서 좀 실패를 좀 많이 해봐. 그래서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본인이 좀 적응을 할 필요가 있어. 3월 돼서 그걸 시작하면 늦어요. 왜? 완벽한 상태로 공부할 수 없다니까 계속 고쳐나가야 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콘텐츠가 당연히 항상 정답은 아니지. 오히려 이게 시중에 콘텐츠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애들은 자꾸 이제
이거라고 저거라고 이거라고 저거라는데 이것 찌르고 저것 찌르고 저것 찌르면서 핵심은 또 못 찔러. 너네가 지금 해야 되겠다 마음 먹은 것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라도 정확하게 끝내는 게 맞는데 어쨌거나 아까 얘기했던 그 70%의 노베들은 본인의 취향과 상황에 따라서 제가 또 디테일하게 조언을 못하겠어요. 일단 대부분은 시발점하는 게 맞아요. 정말 모르는 게 많다는 걸 느낄 거야. 특히나 이 계정 시발점은 또 이거 들으면서 뭐 내가 강용부 지금 여기 살 필요 없잖아요. 제가 찍으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이거를 이렇게 꼼꼼하게 잘 알아두면 정말 시험을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받았던 수많은 메시지 중에 계정 시발점만 열심히 했는데 2등급 나왔어요. 왜? 가능하지. 아니 그 4개 말고 또 다른 거 조금 틀리면 2등급이잖아. 가능해요. 그리고 대부분 이거부터 하는 게 맞아. 뭐 드릴? 지금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올해 수분감 나오지? 너네가 좋아하는 새로운 거 나왔어. 다 다시 찍어놨어. 이거 수분감도 내가 지금 최근 며칠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은 또 생각하는 게 나는 매일 노는 줄 알아.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도 맨날 공부하고 그러니까 거의 이제 뭐 여고괴담이야. 매년 고3처럼 살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눈이 돌아갈 것 같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어쨌거나 내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수분감 이제 새롭게 냈는데 자꾸 계정 수분감 할까요? 기존 수분감 할까요? 물어보는데 OT를 좀 봤으면 이게 뭔지 납득을 할 건데. 그러니까 다들 자꾸 이제 버튼만 누르면 뭐가 나오니까 아무튼 좀 잘 챙겨서 결론 말씀드리면 계정 수분감의 대수랑 기존 수분감의 새로 나온 버전의 2027 버전의 수학일은 똑같아요. 표지만 달라요. 수학2랑 미적분일도 마찬가지예요. 확통은 교육까지 좀 바뀌어서 일부가 좀 달라요. 알겠지? 그러면 수학이라고 수학2는 표지가 더 뉴한 너네 또 그렇게 새로운 거 좋아하니까 새로운 또 시험 보는 거야? 아무튼 개정해도 되나?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강의도 똑같고요. 교재도 똑같아요. 알아서 하세요. 단 확통은 좀 다르다는 거. 아무튼 알아서 일단 하시고 그래서 또 얘기가 샜는데 내가 또 얘기할 기회가 없잖아. 아무튼 봐봐. 노베들은 나는 그냥 전거의 70% 노베라고 생각해. 그냥 이거 하세요. 이거 하는 게 맞아. 그리고 저거를 쭉 잘해보면 정말 느끼는 게 많을 거야. 내가 이렇게도 우매하고 내가 이렇게도 몰랐구나 느낄 거야. 그 느끼는 포인트가 좀 생겼으면 좋겠어. 아무튼 그런 마음을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나중 가면 문제풀이 우리 시즌이라는 게 보통 있잖아. 그냥 이제 보통 N수생 기준으로 문제를 언제 푸는 게 맞냐면 3월달부터 점차적으로 새로운 문제를 풀어가는 게 맞고 그리고 당장 수능 특강 나오고 수능 완성 나오지. 수능 특강 수능 완성도 걸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당연히 푸셔야 돼요. 당연히 푸셔야 돼. 풀면서 막 또 여러 가지로 또 뭐 욕을 하겠지. 이건 뭐 또 평가원 기준에 안 맞아 뭐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거나 풀어야 돼. 근데 그 이전에 이게 먼저 돼야 돼. 그리고 나서 이게 다 완벽하게 되기까지 과정이 쉽지가 않을 거야. 유도로 넘어가고 드릴 넘어가. 유도는 아주 쉽게 끝날 수 있고 내가 하는 얘기가 다 납득이 될 거야. 그럼 빨리 넘어가겠지. 그 드릴 풀면서 그러니까 올해 드릴 7은 진짜 품질이 좋아요. 제가 진짜 신경을 많이 썼거든. 그러니까 내가 10월달 10월달이 아니지 언제야 9월달 모의고사 끝나고 9월달 10월달 11월달 해가지고 수능 전까지 진짜 원고를 이렇게까지 들여다본 적이 없어. 그 3달 내내 거의 이것만 봤거든. 그리고 나서 이제 수능 끝나고 이제 뭐 내가 지금 또 내 근황 토크로 가는데 일단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수분감 촬영했고 왜냐면 수능 또 업데이트 해야 되니까 그 올해는 브랜뉴라 있으니까 브랜뉴를 또 몰아서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드릴 또 나도 이제 봐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학의 문제는 얘가 풀 때는 내 쪼대로 풀잖아. 그치 내 쪼대로 대 풀지. 근데 이제 문제는 난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이제 수업 준비하려고 보면 예전에 풀었던 게 씨발 기억이 안 나. 항상 그래. 정말 수업 직전까지 촬영 직전까지 계속 들여다봐. 그리고 나도 풀어봐야 돼. 그래야지 칠판에서 그 흐름이 나오지. 내가 와가지고 내가 수업할 때 하는 거 봤어? 안 하지.
내가 그게 제일 짜증나는 사운드거든. 그리고 내가 얘기할 때 보면 수업할 때는 정말 오디오가 안 비지. 다다다다 얘기하지. 그러니까 또 이제 뭐 AI처럼 얘기해. 야, 원래 수업 중에 그렇게 하는 것을 하는 거야. 내가 수업하면서 버퍼링 걸리고, 물론 저도 실수하죠. 뭐 편집 좀 잡히는 경우 있잖아. 나도 어떡하게. 그게 싫으면 난 뭐 하지 마. 그냥 보지 마. 그러니까 아무튼,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서 완벽하게 했다면, 얘랑 얘 하는 거 수화를 지금 드릴 얘기에다 이로 넘어갔구나. 아무튼 올해 드릴 치는 진짜 품질이 좋아요. 아무튼 이제 킬링 캠프도 열심히 준비할 거고,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저는 준비가 됐고, 너네만 마음을 좀 굳혀먹으면 돼. 그럼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으나, 일단 첫 번째 포인트. 결과를 까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1등급 되는 게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1등급에서 만점 되는 건 또 다른 스토리야. 보통 한 6, 7등급 그냥 완전 개 노베에서, 개란 말이 좀 그런가? 완전 노베에서 1등급까지 가는 시간이 X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그 1등급에서 만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X제곱일 거예요. 거기는 다른 레벨의 공부가 필요하지. 근데 그 친구들은 1등급에서 만점과 가는 친구들 또 굉장히 겸손하거든? 알아도 일단 또 알아야 되겠다. 이런 게 또 있지 않을까? 내가 설마 이거 놓치면 왜? 그들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지. 아무튼 그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고, 그리고 두 번째, 등급 컷을 봐도 알겠지만 전국의 70%는 노베예요. 어디가 문제인지도 모를 정도로 총체적 난국이야. 건물이면 부시고 다시는 게 맞아. 그럼 공부는 새롭게 하는 거야. 나는 오늘부터 감자 상자예요. 감자 상자를 처음부터 차곡차곡 잘 채운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 그래서 저는 감귤 상자일 건데 하세요. 어쨌거나 너는 비어있어. 네 머리는 비어있다. 네 머리가 돌이다가 아니고 네 머리는 비어있고, 너는 IQ가 뭐 실내온도다. 무슨 뭐 이제 뭐 됐다. 다 필요 없고. 일단 너는 처음부터 그냥 다시 공부하는 게 맞아. 얄팍하게 알고 있던 거를 너무 많이 알게 될 거야. 아무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꾸 아는 거 공부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럼 아예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아는 것과 모르는 거, 설마 이런 거 밸런스 잘 맞춰가면서 담백하게 공부하는 게 맞다는 거지. 아무튼 요 정도 일단 마무리해서 일단 드릴 거고, 그럼 결론은 뭐겠어? 그냥 가장 정직한 거북이 뭐야? 지금 수학이야. 왜? 별 변수가 없어. 그치?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아무튼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 아무튼 여러 가지 수업에서 일단 보도록 합시다.